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제3강. 상대성은 변한다. 1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뵙고 이제 실물을 뵈니까 울산 가서 실물을 뵈니까 더 반가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단체 사진을 못 찍었네. 아, 사진 찍는데 이렇게 그게 없네. 우리 사진 찍자 해놓고 그냥 와버렸죠. 또 찍을 때 있겠죠, 뭐. 예. 예. 사진 찍으러 가지요. 오늘은 그 페이지 32쪽 보십시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21일 정진의 사흘째입니다. 그지요? 사흘째입니다. 첫날 입제하셨습니까? 예. 둘째 날 예불 하셨습니까? 셋째 날 오늘 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말입니다. 작심 3일이라고 3일까지는 좀 할 수가 있는데 4일 되면 또 조금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내일 꼭 하십시오. 내일 꼭 하시면 또 6일까지는 또 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눈동양 조금 하고 귀동양 조금 했다고 자기 살림 되는 거 아니라고. 늘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오로지 그것이 자기 살림이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처음 지금 울산 도반님들은 이제 21일 정진을 처음 하시니까 많이 하려면 힘들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불을 꼭 하겠다. 감사 노트를 꼭 쓰겠다. 낮에 모습 공식은 다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내가 꼭 앉겠다. 뭐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다 하려고 욕심을 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힘이 붙으면 그냥 나중에는 막 일사천리로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기존 우리 도반님들은 그 각성거사님하고는 좀 앉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꼭 이렇게 앉는 시간을 좀 가지셔서 그 텅 빈 허공을 봅니다. 그거를 좀 자꾸만 많이 해야 됩니다. 제일 상근기는 일체가 모두 환인 줄 알면 그냥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인 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환인 줄 알면 그냥 놔버리거든요. 근데 환인 줄 모르기 때문에 헛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자꾸만 말하는 거지요. 방편을 자꾸만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인 줄 확실히 알아버리면 공부가 그냥 돼버리는 거지요. 절로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줄 아는 데까지 가는 게 힘듭니다. 사실은요. 자, 페이지 32쪽 보십시오. 저번에 자료를 가지고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진짜는 모습이 없어서 찾으러 다닐 수가 없어.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 진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진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가짜에서 찾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머금고 있거든요. 진짜가 가짜를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짜가 어떻게 된 것을 확실히 알면 진짜가 드러난다고요? 예, 변하고 헛것인 줄 확실히 알면, 가짜가 변하고 헛것인 줄 확실히 알면 진짜는 드러나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를 찾으려고 하거나 진짜를 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다. 예, 다른 말로 하면 병 중에 제일 큰 병이죠. 허공병, 공부병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그것도 일종의 병입니다.
없는 거를, 모습이 없는 걸 자꾸 찾으러 다니거든. 자꾸 구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모습 있는 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확실히 알면 모습 없는 것이 드러나. 왜냐하면 모습 있는 것은 모습 없는 것의 나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그거냐면 모습 있는 거를 아는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모습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습 있는 것을 알려면 모습 없는 것이 드러나야 모습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32쪽 보겠습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앞에서 조금 했지만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챕터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차가 있으니 차라는 마음이 생겼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성인데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물건 밖의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물건 밖의 물건, 마음 밖의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에 딱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 말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겁니다. 상대성, 전부 상대성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 다시 말하자면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이란 마음이 생겼다 이러거든. 하지만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심이야. 중생들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기의 인연하고 또 상대되는 육진, 경계를 보고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막 꽃이다, 마우스다, 책상이다, 칠판이다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경계가 있어서 내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경계가 있어서 막 에어컨을 보면 에어컨이 다 에어컨이라는 마음이 에어컨이라는 물건이 있어서 에어컨이라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망심이라고 한다. 왜 망심이라고 할까요? 망이라는 것은 허망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망심이라고 한다. 망심. 자, 경계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죠. 경계는 변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뭐지요? 모습입니다. 모습이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경계가 있을 때는 칠판이 있을 때는 칠판이라는 마음이 생겨. 그런데 칠판이 사라지면 칠판이라는 마음도 사라져 버려요. 내 몸뚱이가 있을 때는 내라고 해. 나다. 이렇게 하는데 내 몸뚱이가 사라지면 나다라고 할 것도 없지요. 잠만 쿨쿨 자도 나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하는데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 중생들은 내 마음이라고 한다.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A라는 그 어떤 문제를 보고 화가 벌컥 일어나. 그런데 A라는 문제가 없었으면 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그 문제를 보고 가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가라는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화가 일어나는데 나라는 사람은 이거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인연과 조건이 여기는 인연과 조건이 좀 많이 끈질기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내 일이 아니야. 그러면 정말로 그 굉장히 그 강 건너 불 보듯이 한다는 말이 불 나면 정신 없잖아요. 근데 저 강 건너 불이 나면은 구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막 거기에 대해서 뭐가 막 일어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가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그 말하자면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사람 볼 때는 망심이지 이 사람은 망심도 안 일어나 이걸 보면. 그래서 망심이다. 망심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대성이다.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 다른 말로 하면 물건 밖에 물건을 볼 줄 모르고 마음 밖에 마음을 볼 줄을 몰랐다. 마음 밖에 마음을 볼 줄 알고 물건 밖에 물건을 볼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상대성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성이 어디서 왔나? 상대성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강거사님, 상대성이 어디서 왔는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성이 변하고 그것이라는 걸 계속 관찰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절대성이다 이랬으면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딱 아시고 그 말씀 안 하시네. 상대성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려면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관찰하고 통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상대성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절대성 자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모습 안에만 들어가 있어. 그런데 공덕행보살님 모습에 지금 들어앉아 있다는 이 사실이 감지가 어려워요. 이것을 알면은 공부하기가 한결 많이 진전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모습에 들어앉아 있구나.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방도가 없어요. 이것을 알려면 내가 모습에 들어앉아 있구나. 이것을 알려면 뭐 뾰족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활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내가 지금 이 모습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것이 자각이 될 때, 모습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것이 자각이 될 때 이것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맨날 모습 속에 있구나. 요거를 알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자각될 때까지가 상당히 한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 옛날에 백봉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도 맨날 모습공식만 하거든요. 그렇지요? 금강거사님? 강보령 보살님, 그렇지요? 맨날 모습공식만 하죠, 일심행은요. 근데 모습공식을 더 해야 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모습공식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이 모습공식이 머리에 박여서 그 모습공식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다고 모습공식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머리에 박이고 또 박여서 나중에는 채이고 차여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자꾸만 나타나야 돼.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한 번 했을 때 느낌이 다르고, 두 번 했을 때 느낌이 다르고, 세 번 했을 때 느낌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는 부처님 말씀이거든. 본래 진리거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자기가 이해를 하고 터득을 하고 하려면 행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금강거사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거를 간과를 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냥 뚝심으로 우직하게 공부를 해야 해요. 그냥 우직하게요. 요령 피우지 말고 우직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요. 만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도 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또 요즘도 정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책을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이 공부하는데 딱 한 가지예요. 뭐요? 환인 줄 알면 된다고 딱 돼 있거든. 환인 줄 알면, 헛것인 줄 알면 된다고 돼 있어. 변하고 헛것인 줄. 근데 그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되는 것이 상근기들이거든. 그게 말로 하자면. 그렇죠?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처음에 변한다 이렇게 하면 딱 반응이 뭐냐면, 아, 나 변한다 안다 이렇게 해요. 변한다 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변한다에 대해서 더 관찰하고 사유하고 통찰을 할 그런 거를 가지지를 않아. 딱 이렇게 제껴버려.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냐고요. 공부 안 되죠. 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치구나. 그래서 내가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데까지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금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 이렇게 돼 있는데, 변한다. 자, 변한다는 도리. 자, 한번 변한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무엇을 변한다고 합니까? 박영경 보살님. 무엇을 변한다고 하지요? 변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 바뀌는 거요? 바뀌는 거?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겠지요. 본래 그렇습니다. 이거 한참 해야 됩니다. 무엇을 변한다고 하느냐. 자, 저기 강보련 보살님 무엇을 변한다고 합니까?
공하다. 변한다는 것은 자, 인연과 조건으로 있으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 이것을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습 공식 계속 하지요. 내가 말로 하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의자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입으로 계속 말하는데도 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요. 본인이 변한다는 그 이치가 뭔지, 무엇을 변한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무엇을 변한다고 하느냐 하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했습니다.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육근과 육신,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생각, 감정, 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소리, 지금 감촉, 맛, 냄새 이런 것들이 뭐다? 몸뚱이 전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느냐, 변한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잘 사유하고 통찰할 수 있느냐가 이 공부의 관건이에요. 관문이에요. 관문. 들어가는 문이라고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더 들어가면 변한다는 것은 차별 현상을 의미하거든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니까 모습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차별 현상이라고 해요. 차별 현상. 자, 각 선거사님, 무엇을 차별 현상이라고 했지요? 무엇을 차별 현상이라고 했죠?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 몸도 똑같은 것이 한 번도 없었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부터 이때까지, 또 앞으로도 한 번도 없어.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몸뚱이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봐.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에? 몸뚱이는 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한다는 이 의미를, 변한다라는 의미를 정말로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사유하고 통찰을 하면 그냥 공부의 어디로 들어간다? 핵심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공부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간과를 해요. 간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막 딴 거를 막 찾아요. 공부를 막 딴 걸 찾아요. 그게 공부가 아니고 이게 공부라고요. 이게 공부라고. 이거. 박영경 보살님 이해되시죠?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구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자, 내가 지금 생각이 일어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거기에 누가 없어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변한다는 이치를 이해를 안 하면 도대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한다라는 말은 깊고 깊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게 제법이 무상이거든요. 제행이 무상이거든. 제행무상. 초전법륜의 제행무상에서 이미 아란을 얻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한다라는 이 이치는, 변한다라는 것은 연기도 포함이 돼 있고 공성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 있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변한다라는 이치가.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라고 잠시만 생각을 해도 마음이 가라앉아요. 공덕행보살님 그렇지요. 왜 마음이 가라앉느냐? 거기에 대해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체 제법이 전부 변한다 라는 것을 부처님처럼 확실히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체에 머물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되겠죠. 완전한 자유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는 조금 배우고 있는 단계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심화를 시켜야 돼. 이 바른 이치를 가지고 심화를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진짜 공부예요. 이것이 진짜 공부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하거나 어떤 경우에 갔을 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그 힘이 바로 공부의 힘이죠. 뭘 공부를 했다고 할 것입니까? 무엇을? 내 몸뚱이에도 머물지 않고 그래야 생사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공부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모습 공식하고 또 모습 공식하고 또 모습 공식하고 또 모습 공식하고 그냥 모습 공식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바탕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마음을 막 다른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자꾸만 찾으러 다녀. 찾으러 다니는 마음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돼요. 헛것인 거, 변하는 거 알면 헛것인 줄 알게 됩니다. 변하는 걸 알면 헛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변하는 거 모르면 헛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공덕행보살님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꾸 적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시고 계속 정진하시고 그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정진이라고 한다고요?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을 걷어잡고 모습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변하는 것에서 변하는 것을 걷어잡고 변하지 않는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지금 이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바르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많이 배운다고 공부가 아닙니다. 예?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이 절대성 자리에서 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나툼이다. 또는 굴림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꽃이 있으니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나요? 자, 여기 꽃이 있어요. 그럼 꽃이 있으면 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꽃이 사라지면 꽃이라는 마음이 어디로 갔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꽃이 있어요. 꽃이 있으면 꽃하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꽃이 사라지면 꽃이라는 마음도 사라지죠. 꽃이라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꽃이란 마음은 어디서 왔고 그 사라진 거는 어디로 갔냐 이 말입니다. 꽃이라는 마음이 꽃에서 왔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금강거사님, 꽃이란 마음이 꽃에서 왔나요? 꽃 하니까 꽃이 없어서 그런데 마우스를 해보죠. 자, 이 마우스를 보면 마우스 이런 생각이 납니다. 마우스가 사라지면 마우스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우스라는 이 생각이 마우스에서 왔습니까? 또 마우스가 사라지면 마우스라는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가요? 마우스로 가나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우스를 보고 마우스다 이랬으면 마우스에서 생각이 일어났다면 마우스가 사라지면 그 생각이 마우스로 가버렸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어려워요, 이거는요. 그래서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나요?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자, 마우스를 봅니다. 마우스를 보면 마우스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눈과 마우스라는 그것이 이제 마우스라는 게 본래 있는 것은 아니죠. 헛것이지요. 눈도 헛것입니다. 근데 마우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마우스는 또 어디서 왔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마우스를 보면 마우스다 이렇게 하는데 마우스는 어디서 왔나요? 금강거사님이 제일 답을 잘 하실 것 같아서 마우스는 어디서 왔나요? 마우스는 허공에서 왔습니다. 허공에서 예. 마우스 온자리에서 왔겠죠. 네. 마우스가 상대성은 어디서 왔다? 상대성을 낮출 수 있는 바탕자리에서 왔다. 그런데 우리가 바탕자리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 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래서 절대성 이러면서 착각을 하죠. 절대성도 상대성으로 자기는 만들어 버려 놓고 절대성을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성을 맛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절대성을 맛본 적이 없거든. 왜? 맨날 상대성 속에 있으니까. 상대성만 그것만 내려놓으면 절대성을 그냥 맛을 볼 수 있는데 맨날 상대성 속에 있으니까 절대성을 맛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로는 절대성 이렇게 하죠. 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한다? 이론적으로 먼저 파악을 한다. 이론적으로 파악을 한다. 이해되시죠? 이론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꾸준히 공부를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낀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금강거사님 이해하시죠? 예. 백봉 선생님도 새말귀를 할 때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무엇을?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먼저 학인들에게 깨우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 새말귀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밑에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단어가 지금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말귀를 가지려면 적어도 연기와 공리에 대한 그 이치를 파악이 돼야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시면 새말귀를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새말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점점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꾸 새말귀를 하고 있어요. 그냥요. 새말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자꾸 해. 우리의 가장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지는? 공부하는 목적지 어디예요? 금강거사님 어디로 가시려고 지금 공부하십니까? 모습을 잘 굴리려고. 모습을 잘 굴리려고. 예, 좋습니다. 각성거사님은요? 불도를 이루는 거. 네? 불도를 이루는 목적지는 불도를 이루는 거. 불도를 이룬다 이러면 자기 마음에 이해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새말귀 장면.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가 허공이 되는 겁니다. 그지요? 바로 허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허공으로서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시작도 알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이게 가는 길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 맨날 헤매요. 맨날 헤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이게 지금 나는 목적지가 어디야?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냥 이만 이대로 이 몸뚱이 이대로 뭐가 된다?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습 공식 하라 이 말이에요. 모습 공식을 해서 연계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과정이고 내용이고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왜? 외워지라고 머리에.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질문을 할 때 글자 한 자리를 딱 바꾸면은 고마 대답을 못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내가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이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파악이 돼 있으면 이렇게 물으나 저렇게 물으나 다 대답할 수 있죠. 뒤집어서 물으나 바로 물으나. 그런데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왜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 연습을 해서 실제로 변한다라는 것, 헛것이라는 것, 머물 수 없다라는 걸 실제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경험을 해야 한다고요. 그 수밖에 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귀동량 조금 하고 눈동량 좀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왜? 경계에 가보십시오. 힘이 있는가? 경계에 딱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내 점수 몇 점인가 딱 나와요. 남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남이 채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 채점 딱 하게 되는 거지. 공부를 할 때는 후한 점수를 주면 안 되죠. 후하게 줄 수도 없지만 있는 그대로 딱딱딱딱 해서 나가야
공부가 제대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빕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내 살림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부할 때도 백봉 선생님이 맨날 자기 살림 마련하라, 네 살림 마련하라, 네 살림 마련하라 그 소리를, 그 말씀을 설법 시간마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머리에 탁 박혀 있냐면 모습놀이 하지 마라. 모습놀이 하지 마라. 거기에 모습놀이 하지 마라에 다 들어가 있죠.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습놀이 하지 마라. 네 살림 가져라. 하도 그 말씀을 많이 들어서 외우는 거예요. 모습놀이 하지 마라. 내 살림 가져라. 내 살림. 그 티스푼만한 그 숟가락 큰 것도 없어요. 티스푼만한 그 숟가락이 있으면 떠먹기도 하고 땅을 팔 수도 있지요. 티스푼만한 숟가락이 있어도. 그런데 자기 살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살림이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생각을 딱 해봐서 자기 살림을 가지는 사람은 무엇이 자기 살림인지를 자기가 알아요. 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뭐가 내 살림이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꽝이에요, 꽝. 자기가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살림이 뭔가.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분발, 또 분발 해야 합니다. 지금 법회 오고 이렇게 도반을 만나고 하는 거는 그 분발하는 좋은 방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모습놀이 하지요. 모습놀이를 하니까 내가 힘도 약한데 나 혼자 이 공부를 하려고, 대선 공부를 하려고 혼자 무인도처럼 있으면은 힘이 안 생겨. 힘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셔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걸 당부를 하셨고요. 집에 이제 혼자 조용히 있으면 좀 정신을 차리는데 집에 막 무슨 일이 많잖아요. 막 사람들도 오고 막 일이 생겨버리면 금강거사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 다 날아가지요. 다 날아갑니다. 정신 없습니다. 딱 그 경계의 정신을 뺏겨서 그냥 홀가닥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 가고 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면 어이쿠 내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 막 사람들 와서 이렇게 할 동안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 이 말입니다. 100% 뭐 했다? 꿈을 꿨다. 100%. 그래서 공부를 자꾸만 잘 바른 방향으로 자기 살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를 잘 공부를 지어가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21일 정진이 그래서 이걸 21일 정진을 하는 겁니다. 왜?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 습관. 몸의 습관, 마음의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아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것을 알아서 행하는 분들이 부처님 제자라서 선지식들이에요. 절대성을 알았어요. 선생님,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든지 이름자가 붙은 것,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이요.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인 줄 딱 아세요. 이 점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이 붙은 게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름 안 붙은 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름 안 붙은 거 하나만 좀 찾아내 보십시오. 이름 안 붙은 거. 네? 이미 나와 상대가 되면 이름이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도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나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이름이 다 붙어버립니다. 이름 없는 것도 이름입니다. 있다 없다도 이름인 거 아십니까? 금강거사님. 있다 없다도 이름입니다. 그것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 없다가 생기는 거, 옳다 그르다 그것도 중요한데 있다가 옳다 그르다도 옳다 했다가 그르다 하고 그르다 했다가 옳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없다가 있는 것은 무조건 상대성이다. 상대성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공부하시기가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런 생각이 났다가 없어져. 없다가 또 이런 생각이 나. 그러면 뭐죠? 상대성입니다. 이런 경계가 있다가 사라져. 없다가 또 이런 경계가 나타나. 그러면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상대성에는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잘 꼭꼭 찍어서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